미국에 사회주의가 있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 데이비드 보아즈. 갤럽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원의 65%는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39%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45%는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라고 갤럽은 밝혔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아마도 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한다는 표준 정의를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럽인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미국이 덴마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선언한 사회주의를 옹호했을 때입니다.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덴마크는 시장 경제라고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실제 사회주의의 놀라운 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인용하기 전에 사회주의의 정의에 대해 다른 출처를 참고하겠습니다. 스티븐 콜버트가 그녀에게 민주적 사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오니우는 현대의 도덕적이며 부유한 사회인 미국에서 그 누구도 너무 가난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사고와 실천의 풍부한 전통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자아실현, 공동체 또는 연대의 이상과 원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국 사회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사회당은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급진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또는 성전환자 혐오가 없는 계급 없는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사회는 사람들이 직장,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이룹니다. 사회주의는 단순한 정부 소유제도, 복지국가 또는 억압적인 관료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와 소비자가 생산을 통제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 집, 학교를 통제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입니다. 사회의 생산은 소수의 사익이 아닌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주의는 지구의 자원을 약탈하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샌더스의 2016년 대선 캠페인 이후 당원 수가 급증한 보다 더 온건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 및 운송과 같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핵심 경제 동인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사회주의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이 숙정은 북한 중국 국경을 넘어 밀수업자로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북한 암시장에서 갈망하는 금, 담배, 한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북한에 들여왔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빈번한 감시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경고도 없이 수색되었습니다. 2019년에 남한으로 탈북한 49세의 이 모 씨는 이 숙정이 1년 이상 구치소에 구금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비사회주의 단체라고 불리는 북한 내부의 비밀스러운 감시 작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들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비사회주의로 간주되거나 김정은 체제의 국가 원칙에 반대되는 다양한 범위의 행동을 단속합니다. 서울에 기반을 둔 북한 인권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독점적으로 워싱턴 포스트에 제공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자들은 김정은이 사회를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포, 뇌물, 강탈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추적하는 위반 행위에는 한국 미디어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북한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방식으로 남한의 노래, 춤 또는 말투를 즐기거나 탈북 시도 또는 체제 비판 등을 단속합니다. 위반 행위가 밝혀진 사람들은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극단적인 경우 공개 처형될 수 있다고 연구원들은 밝혔습니다. 이제 나는 위에서 인용한 모든 사람들이 그건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임을 압니다. 문제는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처음에는 밝은 새벽으로 시작했다가 몇 년 후에 그건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야 라는 끔찍한 장면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쿠바, 짐바브웨, 니카라과 처음에는 모두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했지만 결과가 가시화되자 이를 무시하거나 망각했습니다. 한 사회주의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하일브로우는 1978년 디센트 잡지에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방향성을 위해 어떤 형태의 계획에 의존해야 하며 그 문화는 도덕적 이식이 있는 집단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서약에 의존해야 합니다. 만약 전통이 할 수 없고 시장 체제가 사회주의 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의 지속과 적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어떤 형태의 요구를 남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계획의 의미입니다. 사회주의 사회경제 구성처의 공장과 상점, 농장과 상점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정은 중앙계획에 대한 순종을 수반해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의도적으로 수용된 집단적 도덕적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에 직접적으로 반대됩니다. 사회주의 하에서 모든 반대 목소리는 반민주주의를 설교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하에서 제기한 것과 유사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공산당 외부의 소수의 사회주의자들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우리의 미래의 자유를 계획경제나 도덕적 이식이 있는 집단이라는 소위 좋은 것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재앙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 짐바브웨,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회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경제 쇠퇴, 빈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의 상실, 독재, 경찰 국가로 이어집니다. 데이비드 보아즈, 정책학자, 저명한 시니어 펠로우. 데이비드 보아즈는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저명한 선임 연구원입니다. 40년 이상 공공정책 부사장 및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케이토 연구소와 자유주의 운동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The Libertarian Mind, A Manifesto for Freedom의 저자이며 The Libertarian Reader의 편집자입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정치인으로 버몬트주 상원의원입니다. 정치 성향은 민주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이전의 버락 오바마 같은 돌풍을 일으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힐러리 클린턴과의 경선에서 패배해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미국 민주당의 대권 잠룡으로 손꼽혔다. 202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출마해 초반에 잠시 성세를 잡았으나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집결하면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 현재 82세인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대권 도전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무 위키 참조. 출생과 교육. 버니 샌더스는 1941년 9월 8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엘라이는 폴란드에서 건너와 페인트 판매상을 하던 유태인이었으며 어머니 도로시는 유대계 미국인이었다. 종교는 유대교였으나 특별히 신앙에 심취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으나 실패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를 마쳤다. 대학 시절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 문제, 인종차별, 성차별 등에 대한 투쟁에 앞장섰다. 정계 입문 후 계속된 낙선. 1972년 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선거 낙선, 득표율 2.1%. 1972년 버몬트주 주지사 선거 낙선, 득표율 1.1%. 1974년 버몬트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낙선, 득표율 4.1%. 1976년 버몬트주 주지사 선거 낙선, 득표율 6.1%.
벌링턴 시장에 당선 후 4선 성공. 1981년 민주당 소속 상대후보에 고작 10표 차이로 앞서 1972년부터 이어진 4번의 낙선을 딛고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에 당선되었다. 50.06%를 득표했고 상대 후보는 49.94%를 득표했다. 이 당시에 10표 차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샌더스는 없었다. 1983년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 재선에 성공. 1985년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 3선에 성공. 1986년 버몬트 주지사 선거에 낙선했다. 1972년, 1976년 앞서 두 번의 주지사 도전보다 많은 14.4%를 득표. 1987년 버몬트주 벌링턴시 시장 4선에 성공.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1988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에 낙선. 1990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에 당선. 1992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재선에 성공. 1994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3선에 성공. 1996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4선에 성공. 1998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5선에 성공. 2000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6선에 성공. 2002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7선에 성공. 2004년 버몬트주 연방하원의원 8선에 성공. 상원의원. 2006년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에 당선. 2011년 예산안 심의 당시 부자 감세 법안의 통과를 비판하며 7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8시간 30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였다. 2012년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는데 무려 72%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3선에 성공. 득표율 67.3%. 2016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워싱턴 포스트는 버니 샌더스가 시대를 따라잡은 게 아니라 시대가 그를 따라잡았다고 말한다. 이는 샌더스가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온 진보적 이제들에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 청년층과 지식인층 중심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했다. 그의 강점은 어떤 사안에 대해 자주 의견을 바꾼 클린턴과 달리 대부분 일관적이었다는 점이다.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50년 넘게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해왔다. 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샌더스는 시카고 대학교 재학 당시 인종차별적인 기숙사 배정 시스템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력이 있으며 현 미국 상원에 재직 중인 이혼 중 마르틴 루스 킹 목사의 I have a dream 연설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고 공약만으로 정정당당한 캠페인을 한다고 천명하는 등 미국 정치판에서 보기 드문 후보다. 방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발언할 때 말꼬리를 잡으려는 시도를 뿌리치고
정책에 대한 발언을 밀어붙이는 소신을 보여준다. 한편 샌더스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부익부 빈익비 현상을 가끔 자주 언급하며 1. 대학 등록금을 낮춰서 학생들이 비상금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는 일을 없앨 것. 2. 1조 달러를 투입하여 전국의 기관시설을 재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1,300만 명 규모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 3.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인상하여 주 40시간을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롭게 살도록 하고 내수도 정지시킬 것. 4. 사유건강보험을 없애고 모든 이에게 정부보험을 제공하는 단일 지불 제도로 변경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2016년 1월 18일에 세부 사항과 재원을 공개하였다. 2016년 대선 이후 2016년 대선에서 결국 자신이 경선 시작부터 선거 끝까지 반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당선 직후에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면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최저임금 인상, 반월가 정책 등의 친서민 공약을 당선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내각 구성을 통해 뒤집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매일 말 바꾸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가면 트럼프 행정부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2020년 경선 이후 2020년 경선에서 패배하며 이미 80세에 가까운 나이의 고령인 샌더스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 샌더스, 더욱 나아가 샌더스가 시작한 정치혁명의 방향성이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지 불투명하다. 샌더스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정치적 후계자가 마땅히 없는 사실. 샌더스가 시작한 정치혁명은 샌더스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상 와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샌더스 캠프에서 유일하게 샌더스의 후계자로서 그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가능성을 보일 정도의 능력과 이름값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꼽자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정도가 있으나 그녀 역시 아직 재선의 하원의원으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물도 아니고 그녀를 지지하거나 이끌어줄 인물들도 민주당 내부에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우 씨가 여성 정치인 선배로서 본인의 사무실에 시위대를 보내며 어그로를 끈 AOC를 내치지 않고 역으로 감싸안으며 하원 내부 요직인 위원회들에 배치하며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주는 등 AOC가 안전하게 민주당 하원 내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샌더스 입장으로는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영상 편집, 브루 시스템, 영어 초역, 구글 번역,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제안사항이 있는 분은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